63세 김소담 할머니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매월 77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어 생활이 빠듯한데 이웃에 사는 65세 박소담 할머니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공과금 감면,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소담 할머니는 매달 비슷한 금액을 받으면서도 이런 추가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생활수급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민연금과 기초생활수급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연금을 받을 나이가 다가오시는 분들이나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국민연금과 기초생활수급 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일하는 동안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죠.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는 76만 5,444원입니다. 이 금액만 보면 국민연금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계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만이 아닙니다. 수급자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각종 공과금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가스, 휴대폰 요금, TV 수신료, 심지어 약국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서 실제 혜택은 금액 이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수급자 혜택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이건 정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몇 가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소담 씨는 63세로 국민연금으로 매월 7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 기준 평균 국민연금액인 67만 원보다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소담 씨는 다른 소득이 없어 생활이 빠듯한 데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는 다양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 박소담 씨는 65세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와 각종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박소담 씨는 과거에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받는 수급 혜택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소담 씨는 62세로 국민연금도 받고 수급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소담 씨는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이라도 늘면 수급 자격을 잃을까 항상 불안합니다. 특히 65세가 되면 기초연금도 받게 되는데 모든 연금은 100% 소득으로 산정되어 생계급여가 줄거나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2025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76만 5,444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이보다 높다면 순수한 현금 수령 측면에서는 국민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비 지출이 많은 편인지 생각해보세요.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95만 6,805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보다 높더라도 이 금액보다는 낮다면 의료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의료급여 혜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셋째,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도 필요하신지 고려해보세요.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114만 8,166원, 교육급여는 119만 6,007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 금액보다 낮다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는 반환일시금 옵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가구당 500만 원의 생활준비금은 공제해주지만 그 이상이면 소득환산율 월 6.26%가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급 자격을 잃거나 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각종 감면 혜택의 경제적 가치도 고려하세요. 전기, 가스, 통신비 등의 감면은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몇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 소득에 대한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등을 받으시는 경우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의 50%는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그리고 지급받은 연금 누적액은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었다면 70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65세 이상 노인이나 등록장애인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2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구당 500만 원의 생활준비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금융저축의 경우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정소담 씨는 매월 75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정소담 씨가 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는 76만 5,444원에서 75만 원을 제외한 약 1만 5천 원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급여와 각종 감면 혜택은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정소담 씨의 평균 의료비가 월 10만 원이고 각종 공과금 감면액이 월 5만 원 정도라면 수급자가 되는 것이 월 15만 원 이상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강소담 씨는 월 9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강소담 씨는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의료급여 기준인 95만 6,805원보다는 낮기 때문에 의료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의료비 지출이 많다면 의료급여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수급자 자격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아질수록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건강 상태, 거주 형태, 생활 패턴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점입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은 정부 정책과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또한 수급 자격 유지를 위해 소득과 재산의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과 기초생활수급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건강 상태, 다른 소득이나 재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셔서 본인의 정확한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 소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